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보는 아시아경제TV 초대석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물과 사물을 연결해주는 IoT 기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끼리의 연결, 또 가전제품과 스마트폰의 연결이 가능한데요. 앞으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IoT 기술을 통한 스마트시티가 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사물인터넷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몇 해 전부터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한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립입니다.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활동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립의 정영규 대표 모시고 회사의 활동 상황과 향후 계획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영규 대표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그립의 정연규 사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도 5월에 설립된 작은 중소벤처기업이고요. 설립 이후에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IT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2012년, 13년도에 사물 인터넷을 사업을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립이 LG U+랑 이제 집안의 가스밸브 상태를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가스락을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주목을 받고 가입자 수를 100만 가구까지 늘릴 수 있었는데 좀 이런 인기 요인을 뭐라고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물 인터넷을 하는 회사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LG U+라는 통신 회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초기에 사물 인터넷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잘 극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해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IoT 사업을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서 100만 가구까지 2년 반 만에 저희가 보급을 했다라는 그 자체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단일 사업자 기준으로 100만 가구 이상을 보급한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국내에서 그런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그립이 LG U+랑 협업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립이 보유하고 있는 G웨이브라는 기술 덕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G웨이브 기술이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소비자, 일반 사람들은 G웨이브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기술 또는 못 들어본 그런 용어라고 해서 익숙하지 않은데요. 사실 G웨이브는 우리가 쉽게 근거리 통신 기술이라고 해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나 직비 또는 이런 근거리 통신 기술하고 유사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 G웨이브 기술이 각광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와이파이나 직비, 블루투스 이런 기술을 쓰는 주파수 대역하고는 조금 다른 900메가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커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방 하나만 넘어가도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지만, G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의 투과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집이 규모가 좀 크더라도 또는 좀 웬만한 빌딩이라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물 인터넷은 특징이 항상 전원이 공급되는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도 있지만, 이 전기를 항상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센서 또는 띵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가 많으면 아무래도 자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죠. 근데 G웨이브 기술은 아주 저전력 기술이기 때문에 통상 한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G웨이브라는 기술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채택을 해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G웨이브 기술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기술 개발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개발의 어려움도 좀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처음에 어떤 기술이든지 처음에 상용화하거나 처음에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진통이 좀 있기 마련인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처음 출시할 때 그 LG U 플러스를 통해서 스마트 가스락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개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면 이거를 안정화하고 그리고 연동 테스트하는 그런 어떤 기간이 거의 한 반 이상이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만큼 상당히 이 검증하는데 그다음에 안정화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어떤 그 기술이 또는 노하우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그 과정을 항상 거쳐서 시장에 상용화를 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립은 LG U 플러스 말고도 이제 국내 주요 IT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협업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반대로 중소벤처기업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그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 또 대기업과의 그 상생 협력에 대한 화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그 국가 경제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중소벤처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큰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중소기업들은 제품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국내나 해외에 판로를 확대한다던가 마케팅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협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역할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대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빨리 급변하는 어떤 시대에서 새로운 개발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순발력이 있고 또 우수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뭐 자금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중소기업도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대기업도 더 성장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들은 막연하게 우리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기술이 좀 왜 중요한지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그 어느 순간 뭐 4차 산업 또 사물 인터넷 이런 이제 용어들이 나오면서 저희 쪽 분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다 잘 알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뭐 그게 왜 중요하지? 그게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거나 또 그 용어조차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물 인터넷은 말 그대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이제 이 작은 이 통신 칩과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서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태나 어떤 상황을 모니터링하거나 또는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홈에 인터넷을 IoT를 적용하면 스마트 홈이 되는 거고요. 공장에 적용하면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이나 또는 산업 분야에 적용한다고 하면 스마트 퍼블릭 또는 스마트 인더스트리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스마트 호텔도 있고 스마트 빌딩도 있고 그 장소와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적용되는 용어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IoT라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 실생활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IoT는 세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oT 기술을 적용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침입을 하거나 도둑이 들어도 그걸 먼저 알 수 있다던가 또는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에너지가 어디서 막 새고 있는데 그거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지능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게끔 차단을 해준다던가 또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가스 밸브를 예를 들면 집에 가스 밸브를 분명히 닫고 나온 것 같은데 외출을 했더니 해서 보니까 가스 밸브가 열려 있다. 그런데 나가 있다가 또 들어가려고 하면은 시간도 걸리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격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잠글 수 있거나 그런 어떤 편의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안전과 에너지 비용 또는 이 편의에 대한 장점을 제공하는 게 사실은 IoT가 갖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제 그립의 경우도 이제 스마트홈 구현에서도 나아가서 스마트 캠퍼스 구현에 나선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사물 인터넷이 교내에 어디에 어떻게 접목되고 좀 실제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스마트 캠퍼스라고 하면은 사실 캠퍼스는 쉽게 얘기해서 작은 도시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캠퍼스 안에는 강의실도 있죠, 뭐 매점도 있죠, 식당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쓰레기통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을 만큼 요즘에는 다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 장소별로 IoT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캠퍼스라는 거를 저희가 과기정통부의 이제 이 과제에 지원을 받아서 3년 동안 구축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하면 강의가 시작이 될 때 블라인드가 이제 커튼이 딱 닫히고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가 열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실에 이렇게 또 모이면 또 더울 수가 있잖아요. 또는 겨울에 추울 수도 있는데 냉난방기가 자동으로 켜져서 온도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반대로 자동적으로 꺼지거나 또는 이제 강의실에 이제 다 사람들이 나갔는데 누가 불을 켜고 나갔으면 또 불을 자동적으로 꺼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또는 지능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에는 학교에 이제 기숙사들 많이 있잖아요.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불 켜고 자는 학생들 되게 많고요. 또 기숙사 하다 보면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뭐 거기서 어떤 뭐 담배를 피우거나 뭐 금연구역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관제실에서 이거 담배 피웠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고 이제 경고를 해주거나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가능한 그런 어떤 사례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니까 이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좀 쉬워졌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물 인터넷 기술로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된다 이런 말이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전반적인 사물 인터넷 기술 수준이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저희처럼 또는 국내 LG 플러스나 다른 그 사업자들처럼 신기술에 대한 그 개발이라든지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하지만 중국이나 또는 유럽이나 또는 해외 미국이나 다른 국가를 가보면 그쪽 해외에 있는 국가들도 상당히 기술력이 빨리 지금 발전이 되고 있어서 사실 기술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거를 누가 더 사용자 중심의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고 쉽게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거를 보급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지금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IoT를 하지만 그 IoT나 또는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술들을 좀 더 너무 이렇게 와이드하게 지원하기보다는 좀 더 집중적으로 또는 해외 진출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가능성 있는 회사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가 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 발전에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모든 사물이 연결될 경우에 해커로 인해서 한 곳만 뚫려도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보안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나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인터넷을 처음에 나왔을 때 뭐 보안에 대한 문제들이 그때도 이제 나왔었고 그러면 그 보안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그거를 또 해커들이 또 이제 그거를 뚫고 또 이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일으켰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IoT는 그런 집에 있는 뭐 PC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사물들 또 특히나 이제 카메라
이런 것들은 이제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항상 그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전문적인 보안 회사들이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을 해서 적용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런 회사하고 또 협력하거나 제휴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년 넘게 IoT를 LG 플러스하고 하고 있지만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을 사물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시도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잘 접목을 하게 되면 아마도 보안에 대한 어떤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그립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010년 5월에 그립이 문을 열었는데 대표님의 창업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대표님 이력을 보면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이제 공대를 졸업하신 것도 아닌데 기술 분야 회사를 창업했다는 거 좀 궁금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네. 저희 경우에는 사실 독특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제 일반 회사에 경영하는 분들이 엔지니어 출신이 경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경영을 전공한 분이 또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가 CEO 경영을 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있고, 또 일반 그냥 그 경영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 회사를 제외하고는 근 20년 정도 IT 기업의 이제 경영의 회사의 전반적인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무선 통신 방송 쪽 분야에 대한 회사 경영에 관여를 했었고, 두 번째는 휴대폰 쪽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그래픽 디자인을 융합하는 그런 어떤 사업 분야의 경영에 저희가 오퍼레이팅을 했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을 그립이라는 회사를 하면서 그립이라는 회사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다 보니 새로운 어떤 사물 인터넷에 대한 사업에도 저희가 기회가 주어져서 계기가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이 회사의 사업 아이템을 IoT로 잡은 이유, 또 이쪽 분야의 기술 개발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뭔지도 또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쪽 IT나 ICT 분야는 과거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기술만을 고집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부터도 그렇지만 그 회사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혁신을 또는 새로운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절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워낙 이 신기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매달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이해하고 또 공부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은 ICBM 플러스 AI 이런 기술, ICBM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AI 기술까지 접목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고요. 이제 그게 지금 IT 기술의 하나의 발전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IT 기업들이 대응을 해야 살아남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시장에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롤 모델로 생각하는 회사는 아마존 같은 회사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과거에 인터넷 서점으로 사업을 시작한 회사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ICT 쪽 관련된 또는 인공지능 쪽 관련된 가장 글로벌하게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 배경은 매년마다 또는 매해마다 혁신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성장을 해온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로 활동 보폭을 넓히는 것도 좀 중요할 텐데요. 그립의 해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해외 사업은 국내 사업 비중보다 훨씬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또는 정부 부처나 또는 지자체 서울시나 같이 이제 해외 진출이나 해외 로드쇼를 해보면 해외 시장이 정말 너무너무 크고 또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그 과정과 그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이제 그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잘 극복하고 해외 진출을 잘 한다고 하면 정말 그 우리가 그 꿈꾸는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거하고 또 해외 진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가치는 뭐 적게는 뭐 5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의 차이가 날 정도로 의미와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작년부터 정보기관이나 또는 지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 또는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이러한 그 각 지역의 동남아나 중국 또는 유럽 지역의 많은 파트너들하고 기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진행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진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사업 다각화일 텐데요. 최근에는 스마트워치인 G타임을 선보이셨죠. 이 네. 스마트워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데 그립이 이 시장에 뛰어든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스마트워치인 저희 브랜드인 G타임은 처음에 이거 시작을 하기 전에 주변에서 제 지인들이 말렸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 G타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있는 스마트워치가 불편했던 점이 배터리 소모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매일 충전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G타임은 한 번 충전하면 평균 보름에서 한 달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외 다른 안드로이드나 iOS나 다 호환이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G타임에 대한 스마트워치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G타임은 사용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까지는 낮지만 단계적으로 저희가 그 홍보를 하고 있어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만 좀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그 소비자의 만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립의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로 성장하고 싶은지 또 이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사실 아직 그 비상장인 중소벤처 기업이지만 운이 좋게도 작년 회계 기준까지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성장을 했었고 또 제가 전에 오퍼레이팅 했던 회사도 제가 운영하는 기간 동안 매년 성장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IT 분야에 한 20년에 대한 경영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회사는 아마존 기업처럼 계속 혁신을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려고 하면 경영자나 또는 구성원들이 성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꾸준하게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기술 혁신을 계속 발굴을 하고 노력을 해서 향후 20년, 30년 계속 성장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사실 성장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IPO든 또는 나중에 회사의 가치가 정말 커서 글로벌화 기업이 된다고 하면 정말 또 그때 가서 뭐 다른 큰 기업하고의 M&A든 이런 어떤 기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성장, 그다음에 신기술에 대한 혁신, 융합 이런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를 항상 머릿속에 잘 상기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그립만의 기술력과 사업 현황, 좀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립이 어떤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초대석 이번 시간은 그립의 정영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